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제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술을 그린 만평들과 함께 선거제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홍을 그린 만평들이 많습니다. 자, 슈퍼생스 쏴주신 김종우 선생님 그리고 인동초 선생님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평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또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를 미루다가 조정을 거쳐서 겨우 통과된 진짜 이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인데 아쉽죠.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사측에서 파업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수십억 수백억씩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일종의 보복 조치죠. 이 문제로 노동자분들이 생을 마감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곤 했어요. 그걸 막자는 법이에요.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억울한 노동자들을 도왔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진짜 이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무분별한 파업 그건 좋지 않겠죠. 하지만 노동운동이 꾸준히 있었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작지만 증진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 생활이 전체적으로 상향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는 게 의미가 되어 있게 간 거죠. 이 얘기는 차치하고 이전에 간호법 그리고 쌀값 지켜보자는 양곡관리법이 이 손바닥 왕자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법이죠. 가만 보면 윤 대통령은 다 약자들을 위한 법안은 걷어차버리면서 서민들을 시리에 빠뜨립니다.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 겁도 없이 고액의 명품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넙죽 받으시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죠. 등장합니다. 왜 가세요? 아이고, 이분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그냥, 다음부터는 못 돼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근데도 이분은 싼 선물은 또 거부하십니다. 두 번의 명품 선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명품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목사는 가방과 오리털 점퍼,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코바나 콘텐츠에 들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를 만날 수 없었던 최 목사는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인터넷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자, 만평은 서민들을 위한 법안은 거부해버리는 대통령의 손과 엄연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고액의 선물은 거부하지 않는 영부인의 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죄 걸릴 확률도 큰데 성역 없이 수사하시던 공정과 상식의 정부에서 이 검경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들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일단 4컷의 그림이 있어요. 각각의 좁은 프레임은 대상의 일부만 포착해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국방부, 국정원, 방통위의 간판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불공정과 외압 의혹,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앉히는 모습, 그 과정에서 이렇게 처참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국정원은 갑자기 국정원장 1, 2차장을 동시에 날려버리면서 저게 무슨 난린가 하고 온 나라가 잠시 술렁했었죠. 자, 방통위는 또 이상한 방통위원장이 난리 구슬하다가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지금 검사 출신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난데없이 여기에 갖다 꽂아버리죠. 아니 검사를 왜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지.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 자리는 손석희나 김호준 같은 사람 꽂아도 되겠네. 야, 손석희 김호준도 뭐 검사 관련 취재나 보도해 왔으니까. 하여튼 국가 권력기관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는 가운데 용산에는 최근에 우리가 모르는 창고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뉴스가 터지고 나서 대통령실은 그걸 반환 품목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씨, 무슨 뭐 그런 창고가 다 있나? 아니, 백 받은 게 작년 9월인데 반환을 하면 되지 왜 그걸 1년 넘게 창고에 둡니까? 그리고 반환할 걸 따로 둬야 할 창고가 필요할 만큼 많은가? 하여튼 이 창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궁금증 속에 이 권범철 화백님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반환 물품 창고의 고급스러운 모습과 거기 예쁘게 놓여있는 디올백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기호일보 김홍기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제목이 아픔이에요. 축구 경기에 세 가지 아픔이 묘사돼 있죠. 예상된 아픔. 빨간 팀이 파란 팀 선수에게 태클을 걸어요. 뭐 상대 팀이 태클을 걸면 아프긴 한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근데 심판이 당한 파란 팀에 경고를 줘요. 그럼 이거는 억울한 아픔이겠죠. 세 번째 그림. 근데 같은 편이 날아와서 플라잉 킥을 날리네. 야, 이게 제일 큰 아픔이겠죠. 자, 이 그림이 그냥 축구 얘기일까요? 그러면 만평이 아니죠. 이 축구 경기의 빨간 팀은 국민의힘, 파란 팀은 민주당이고 검정 심판은 검찰쯤 되겠네요. 요즘 부쩍 친 이재명계 의원들과 반명계 의원들의 대립, 그리고 선거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분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주도하는 당 주류를 당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이게 세 번째 그림, 같은 편끼리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가 확정이 돼야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하냐 병립형으로 하냐를 두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림처럼. 특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들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자, 이걸 싸운다고 그냥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감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총선은 투표하실 때 투표용지가 2장이죠. 21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총 300명,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이렇게 구성됩니다. 왼쪽의 투표용지는 지역구, 우리 동네 대표, 즉 사람을 찍어서 국회로 보내는 거니까 후보자 이름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투표용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당을 찍어서 그 결과대로 각 당들이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복잡하게. 자, 지역구만 뽑으면 이렇게 3등 4등 하는 작은 당들은 득표를 10%씩 한다고 쳐도 항상 낙선할 거고 국회의원이 0명이 되고 그냥 거대한 양당만 국회 권력을 쥐게 되잖아요. 자, 이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두 번째 투표용지, 이 비례투표에서 10%만 얻어도 4명에서 5명 정도의 의원을 배정받고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소수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장기적으로 거대 양당이 타락하는 것도 맞고 민주정치에 좋다는 게 여러 가지로 선진국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예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지역구가 없고 당에만 투표해서 그 비율대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 47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 또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뉘어서 골치가 아파집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 비율대로 그냥 나눠 갖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그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연동형은 공식이 이게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구에서 많이 얻은 당은 페널티를 줘서 비례대표에서 덜 갖게 만드는 겁니다. 공식이 이래요. 이거 머리 터지겠죠. 근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취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1번, 2번 당이 비례대표에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본 만큼 신생정당이나 소수당이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 논의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고, 그 취지에 맞춰서 거대 양당이 자기 몫을 떼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죠. 근데 지난번에 이 제도를 시행했더니 지금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선거용으로 위성정당이라는 걸 후딱 하나 만들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을 뽑고 비례대표는 이 위성정당을 찍으면 지역구 후보도 안 내고 당선자도 없는 위성정당이 아무 페널티 없이 비례의석을 고스란히 다 가져가겠죠. 작은 정당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굉장한 편법이고, 민주당도 당할 수만은 없다 그러고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개판이 돼버리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정의당은 이때부터 그냥 민주당의 배신감으로 치를 떨면서 지금의 이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이 선거 제도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야, 이거 해봐야 안 된다, 니네 또 연동형 하자고 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 거다, 그냥 원래대로 병립형 하자 이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안 지려면 병립형을 하거나 아니면 이탄희 의원 주장대로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 연동형을 고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그림 보시면 복잡한 선거제도에 뭐가 이득인지에 대한 또 복잡한 계산이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칠판에 표현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풀어야 하는 학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고 묻는데 대답이 어렵죠 지금.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칠판 구석에 떠든 사람 이탄희라고 써있죠. 지금 이탄희 의원이 지역구까지 내놓고 배수진을 치고 연동형의 대의를 지켜야 한다고 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그분이 약속을 지키자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공약으로 연동형을 고수하겠다고 한 걸 지금 상기시키는 부분이죠. 자,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의회로 들어오게 하자는 뜻은 굉장히 훌륭한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총선에 압승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버텨내야 하는 게 더 시급하고 절실하잖아요. 아니,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선도 안 된 사람한테 공약을 안 지킨다고 잡돌이하는 건 좀 그렇죠. 어쨌든 당끼리 당 내에서 다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다툼이 노골적으로 각자의 탐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싸움이라면 더러운 거겠죠. 그래도 이 논쟁은 대의를 내걸고 벌어지는 가치 논쟁이라서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 건강한 논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쟁에서 불구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소수의 목소리를 의회로 끌어오려는 의지 같은 건 눈꽃만큼도 없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죠.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 논쟁이 끝나고 선거제가 확정되더라도 논란의 양측이 특히 이탄희 의원 같이 좋은 인재를 두고 서로 마음에 앙금이 남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나 혼자만 살자입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패러디한 거죠. 집안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을 감옥으로 라고 써붙여놓고 라면 먹으면서 수박 총동원 힘내세요 라고 답글을 달고 난리가 났죠. 밖에선 이재명 대표가 그 부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은 파경을 맞은 부부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고 투덜거리는데, 이래가지고 정권 창출이라는 옥동자를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자, 지난번 대선에서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감정의 골이 해소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홈페이지에 이낙연 제명을 건의하고 당은 또 그걸 내리고 뒤숭숭하죠. 자, 이 만평 작가님은 그림 아래 이런 코멘트도 붙였습니다.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더불어였지 따로 민주당이 됐다. 집안에서 접시가 날아다니는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옥동자를 낳을 리 만무하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 목을 벨 기세로 달려든다. 법적으로만 부부인 둘은 각방을 쓰며 사실상 돌싱 생활을 하고 있다. 여차하면 이혼 도장까지 찍을 분위기다. 자, 이낙연과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분당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의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갈등이 극단에 치닫고 내년 총선을 그르치면 그건 진짜 1987년 13대 대선에서 신군부의 연장을 허락한 양김의 실수만큼이나 큰 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아래 꼭지 그림으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상한 해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모급여,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열심히 또 성의있게 내놓고 있지만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차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갖고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방송사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 이상하죠. 이 정도의 인식 수준밖에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